오늘은 피부과에 가지 않고 좁쌀 여드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좁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피부가 오돌도돌해서 화장하면 더 부각되고, 없애보려고 압출도 해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각질 제거도 해보지만 더 심해지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번진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환자분들을 실제 관리한 방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됐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좁쌀 여드름은 피부과를 가야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부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있지만 그 전에 집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제 효과 있었던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좁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부분 좁쌀 여드름의 원인은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라서 홈케어 마지막 단계에는 피부 타입별로 맞는 재생크림으로 손상된 장벽을 강화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별 재생크림 고르는 방법, 사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따로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좁쌀 여드름의 가장 주요 원인은 과도한 각질과 피지 분비 그리고 유수분의 불균형인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같은 좁쌀 여드름이라도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과도한 유분으로 화장품을 너무 안 바르다가 건조해서 오히려 좁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과도한 유분을 없애려고 너무 살리실산을 과도하게 쓰셔서 자극받아 뒤집어지면서 좁쌀이 생기는 경우, 정말 피부마다 다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자극 없이 피지와 각질을 정리하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염증이 시작된 좁쌀 여드름 단계보다는 표면이 하얀 비염증성 좁쌀 여드름 단계에 해주시면 훨씬 효과 보실 수 있는 루틴이에요. 좁쌀 여드름 피부 관리의 핵심은 묵은 각질과 피지를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동시에 수분을 채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핵심인데요. 피부과에서는 보통 좁쌀 여드름에 약물로 된 스케일링을 발라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데요. 홈케어로는 효소 파우더를 사용하거나 바하 성분을 활용해 각질과 피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 파우더를 사용할 때는 피부 장벽이 건강한 경우 주 1회에서 2회 정도 추천하고, 민감한 피부라면 2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2차 세안을 약 알칼리성 폼클렌저로 한 날에는 효소 파우더 사용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 파우더 사용 방법은 100원 동전 크기만큼 효소를 덜어 물을 살짝 넣고 거품을 낸 뒤 피부에 바르고 가볍게 롤링 후 헹궈주시거나, 바르고 2분 정도 두었다가 바로 미온수로 헹궈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스팀 타월을 2분에서 3분 정도 올려 모공을 열어주면 각질이 불어나 훨씬 부드럽게 각질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효소 파우더가 모든 좁쌀 여드름에 효과적인 것은 아닌데요. 효소 파우더는 피부 표면의 각질을 녹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피지가 뭉쳐 딱딱해진 좁쌀 여드름일 경우 모공 속까지 들어가 피지를 녹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땐 피지를 직접 녹여주는 지용성 각질 용해 성분인 바하나 라하 성분으로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관리해본 바로 대부분 좁쌀 여드름 환자분들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피부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바하보다는 저자극 4세대 필링 성분인 라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하는 바하보다 분자가 커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자극이 거의 없으면서도 모공 속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또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과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좁쌀 여드름 피부는 여러 가지 바하 성분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장벽이 약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하 대신 라하로 대체해 사용하시면 자극 없이 매일 피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라하 성분이 포함된 제품 중 환자분들이 효과가 좋았다고 하신 제품 2가지를 추천드리면, 한 가지는 닥터지 에이클리어 밸런싱 토너, 다른 하나는 라로슈퍼제 에빠클라 매트 크림이에요. 본인 스킨케어 루틴에 맞게 토너나 크림 제형 중 편한 제형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라하 성분의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자극 없이 피지와 각질을 정리해주고 피지 산화를 막아 장벽 손상도 예방되고 피부 표면을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분 중에 카포릴로일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살리실산 유도체인 지용성 필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이 성분들은 각질용의 성분이기 때문에 낮에 바른 후에는 꼭 선크림을 함께 발라주셔야 합니다. 좁쌀 여드름 피부를 보면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은 건조한 수부지 피부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를 정리해준 뒤에는 꼭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껴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고, 그 피지가 산화되고 각질과 뭉쳐 다시 좁쌀이 반복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되기 때문인데요. 피부과 원장님이 환자분들께 꼭 바르라고 알려주신 성분 중에서도 유수분 밸런스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그리고 아줄렌이에요. 하나하나 효과를 살펴봤더니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채워주고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분비를 안정화시키고 세라마이드는 장벽을 채워주고 아줄렌은 여드름 염증을 진정시키고 항염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합의 제품들을 직접 찾아보고 실제 환자분들께 추천했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 에스트라 365 세라 히알 세럼이에요. 피부 속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지만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아서 좁쌀 여드름 피부의 속건조와 피지 과다를 동시에 잡아주는 세럼입니다. 그리고 진정 항염에는 나노 레시피 아줄렌 앰플을 추천드려요. 이 앰플은 저도 쓰고 있지만 알로에 겔과 섞어 쓰기도 좋고 고가 성분인 아줄렌 함량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집중 진정 관리용으로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좁쌀 여드름으로 고민 중인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줄렌 성분을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성분을 알아두셨다가 제품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라 365 세라 히알 세럼으로 수분을 채워 유수분을 조절하고 아줄렌으로 좁쌀 진정 항염 관리를 병행해 주신다면 현재 올라온 좁쌀은 빠르게 진정되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좁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해드리는 한 가지 루틴을 알려드리면 좁쌀이 자주 올라올 때에는 주 1회 정도 효소 파우더로 각질을 정리한 날 아줄렌 원액과 알로에 겔을 믹스에 도포하고 바로 모델링 팩을 해주시거나 쿨링 롤러를 하고 모델링 팩을 올려주세요. 효소 파우더로 각질을 정리한 날에 관리해주면 각질이 정리된 상태라 좁쌀 진정이나 수분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모델링 팩을 떼어낸 뒤에는 다시 한번 아줄렌 세럼을 덧발라 진정을 한 번 더 해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 타입에 맞는 재생크림으로 장벽 보호를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과에서 하는 진정 수분 관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홈케어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재생크림인데요. 재생크림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좁쌀 여드름 피부의 근본적 원인인 손상된 장벽을 회복해주는 핵심 관리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 타입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생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피부가 유분이 부족한지, 피지가 많은지, 트러블이 많은지에 따라 맞게 써주셔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관리하면서 느낀 건 피부 타입에 따라 같은 재생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모두 다르다라는 건데요. 내 피부엔 어떤 재생크림이 맞는지, 피부 타입별 재생크림 고르는 방법, 자세한 내용을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실제 피부 타입별 추천 제품과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번 좁쌀 여드름 루틴과 함께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관리해 보셨는데도 좁쌀이 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빨갛게 염증이 생겼다면 그때는 꼭 피부과를 방문하셔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홈케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이나 염증 주사, 연고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압출 역시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 훨씬 안전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를 꼭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민감성 피부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관리 방법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